강의 2부에서는요, 독해 문제 18번부터 23번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총평 시간에 봤었잖아요. 아직 그거 안 보고 스킵했다라고 하면 딱 5, 6분 정도면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포인트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How to Study, 그거 짧은 내용이지만 제가 좀 힘을 주어서 몇 가지 짚어드렸거든요. 반드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김용지 선생님께서 장시간 듣기에 대해서 꼼꼼히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영어 등급 관리에 있어서 듣기 다 맞는 거는 꼭 필수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문제들을 골라서 듣는 것도 좋긴 하지만요. 한 번쯤은 시간을 쭉 투자해서 1번부터 45번까지 쭉 한 번 더 훑어보면서 놓친 것들, 또 내가 간과한 것들,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한번 거듭 강조되어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더 새로운 각오도 다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다음번에 9월에 또 학력평가가 있죠. 그때는 또 지금보다 더 나아진 모습을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독해 시간에 있어서는 18번 목적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해서 우리말 선택지로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은 맞아요. 실용문, 주로는 편지글이 많은데 목적이 무엇일까요? 라고 해서 굉장히 좀 실용적인 글이다 보니까 목적을 담고 있는 핵심 문장이 등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한 것 같습니다. 수능 때도 그렇고요. 맞아요. 아무리 난도가 좀 높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그런 문장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 18번에는 뭐가 있나 가볼게요. Dear Animal Lovers라고 하니까 동물 애호가 분들께 라고 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 I'm writing, 저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해서 이 표현 꼭 알아두세요. On behalf of 라고 하면요, 뭐뭐를 대표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대문자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어떤 조직의 이름인 것 같아요. 단체 이름. 자, 보호한다, 동물. 그런 조직. 그래서 동물 보호 단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체를 대표해서 제가 글을 쓰고 있는데, 우리 단체는 was founded 있잖아요. 여러분, found 조심하세요. 동사로 find 하면 발견하다, 찾다 하잖아요. found 하면 설립하다예요. 그래서 수동태가 되어서 설립되었습니다. On the belief라고 하니까,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설립된 단체입니다. 어떤 믿음인지 동격의 that 이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 단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 믿음이 뭐냐? All animals, 모든 동물들은 should be respected, 존중받아야 하고, and, 그리고 treated, 여기에서는 be 다음에 과거분사, be 다음에 과거분사 이렇게 연결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존중되어야 하고, 그리고 treated, 대접되어야 한다, 다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해서 with kindness, 친절함, 애정,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and, 그리고 must be protected 라고 하니까 반드시 보호도 받아줘야 합니다, 보호되어져야 합니다. 뭐요? 법에 의해서. 그래서 정말로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을 또 존중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만들어진 단체구나 하는 것까지, 단체 소개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Over the past 20 years 라고 하니까 지난 20년 정도, 20년 넘게 we have provided. 여러분, provide 하면 제공하다잖아요. 자, 뒤에 보니까 lost animals라고 하니까 길 잃은 동물들을 제공하다 라기보다는 길 잃은 동물들에게 제공했습니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무엇을? with가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provide A, with B 하면은요, A에게 B를 제공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20년 넘게 우리는 길 잃은 동물들에게 protection, 보호, 그 다음에 새로운 집, 그리고 sometimes, 때때로는 healthcare라고 하니까 건강관리, 이런 것도 우리가 쭉 제공을 해오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단체 소개인가?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하는 건가? 아직 구체적인 목적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currently, 현재 our animal shelter, 이때 shelter라고 하면 피난처도 되는데, 동물 피난처는 좀 어색하죠? 그럼 여기서는 보호소 정도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물 보호소가 is full, 뭔가 이제 스물스물 구체적인 목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물보호소가 동물로 꽉 찼나 봐요. 그래서 we need, 필요합니다, your help,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목적, 이 문장에서부터
보시면 되겠네요. 보호소가 꽉 차서 필요합니다. 당신 여러분들의 도움인데요. 어떤 도움이냐? 새로운 보호소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동물의 보호소 설립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청하는 거구나. You're seeking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자,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추구하고 있습니다. donations가 뭘까요? 그쵸. 기부금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in any amount라고 하니까 뭐 얼마더라도 얼마든지 간에 donation, 기부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부를 해주세요. 뭘 위해서? 동물 보호소 새로 짓는 데 있어서 every dollar raise 조심하세요. every dollar raise라고 하니까 돈은 돈인데 모금 되어진 돈이구나 라고 해서 뒤에서 꾸며주는 그럼 진짜 동사는 어딜까요? goes to 라고 해서 모금된 모든 돈은 어디로 갈까요? 맞아요. 동물들한테 새로운 집을 짓는 데로 갈 겁니다. 여기 보면 in need가 있잖아요. in need 하면 도움이 필요한. 그래서 animals in need라고 하면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 그 동물들을 위한 집 짓는데 모든 이제 기부금 같은 거 모아진 돈이 갈 겁니다. You can donate to us라고 해서 온라인으로도 우리한테 이제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죠? 고려해 주신 거에 있어서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2번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빼버려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빼버리고 Thank you for considering supporting us라고 해서 우리를 좀 도와주는 거 이것도 고려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선택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요 감사 아니에요. 주장도 아니고 설명도 아니고 맞아요. 여기에서는 기부를 요청한다라고 해서 후반부에 있는 목적에 해당하는 표현만 빨리 본다 하더라도 금방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보니까 새로운 동물 보호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shelter라는 표현을 쓰고 있구나. 기부라고 하면 donation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자, 정답은 5번으로 가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좀 전에 봤었던 currently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donation 그 다음 every dollar 이런 표현 그 후반부에 있는 한 2문장 정도에서 확실하게 목적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자 18번에 해당하는 워밍업은 아주 수월하게 잘 여러분 거쳐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목적이다라고 하면 주로 편지문 같은 거잖아요. 이제 처음에 정중하게 인사 아니면 소개 같은 거 글의 중후반부 정도 되면 확실하게 목적을 담고 있는 핵심 문장 표현이 등장하기 마련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 두면 되겠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1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은요. 보통 분위기나 심경을 물어보는 건데요. 이번에는 심경이 등장하고 있는데 한 번 더 보세요. 심경의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에요. 그러면 주인공 데이브가 초반에는 이런 마음이었는데 중후반에는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나 봐요.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요. 그러면 something happens. 어떤 일이 생겼을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으니까 그 전, 후 뭔가 이렇게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일이 생겼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심경의 변화다. 심경이 좀 이렇게 확 달라져야 돼요. 좋은데 더 좋아지거나 슬픈데 더 슬퍼지고 이런 거는 우리가 변화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선택지를 보니까 이런 마음의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선택지에 대한 어휘 반드시 익혀두셔야 합니다. 지문 내용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겼을까 가겠습니다. 데이브 주인공 나왔죠? 셋업이라고 하니까 이제 앉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surfboard 하니까 서핑보드 있잖아요. 바다인가 보다. 서핑보드 위에 앉아서 look around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선생님 모래사장일 수도 있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서핑보드 이런 거 못하니까 모래사장 위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뒤에 보니까 he was the last person. 마지막 사람입니다. in the water that afternoon. 물에 있는 거 맞네요. 아마 바다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오후에 물에 있는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물 밖으로 나가고 바다 밖으로 나가고 마지막으로 있었나 봐요. Suddenly. 갑자기 그쵸 이제 무슨 일이 생기나 봅니다. Something out toward the horizon. 여러분 horizon이라고 하면 여기선 수평선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수평선 위로 something 뭔가가 그쵸 수평선 위로 나오는 뭔가가 caught his eye.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눈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his heart froze.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자, 여러분, 심장이 얼어붙었다라고 하니까 뭔가 살짝 불길한. 자, 바다에 그날 오후 혼자 남아있는 지평선에서 뭔가 나오는 어떤 것이 시선을 자기 눈길을 끌면서 마음이 심장이 얼어붙은 It was every surfer's worst nightmare. 딱 그를 얼어붙게 만든 게 긍정적인 건 아니구나. 악몽이잖아요. 모든 서퍼들의 가장 최악의 악몽. 그 뭘 본 거예요? 보니까 The fin of a shark. 상어 지느러미를 봤습니다. 이거 뭐 엄청난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느껴지는 심경 굉장히 겁먹고 그래서 심장이 지금 막 멎는 것 같아. 멎어있는 그런 느낌. 자, 뒤에 봅시다. And it was no more than 20 meters away라고 하니까 no more than 이라고 하면 단지 뭐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단지 한 20m 정도 away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상어 지느러미가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He turned his board toward the beach. 해안 쪽으로, 그쵸, 바닷가 쪽으로 이제 보드를 틀어서 started kicking his way to the shore. 해안까지 이제 발차기를 시작했습니다. 라고 해서 자, 상어 지느러미 나타났습니다. 위기 상황이니까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이제 여러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shivering이라고 나오는데 shiver이라면 덜덜 떨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떨면서 이런 것도 심경을 나타내는 표현이잖아요. 그쵸? 떨면서 he gripped his board tighter. grip 잡는 건데 서핑보드를 더 꽉 잡았고 그 다음에 kicked harder 이라고 하니까 더 열심히 더 세게 이제 발차기를 했습니다. I'm going to be okay. 난 괜찮을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에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상황. I need to. 나는 뭐 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침착하면요. 절반 이상은 이길 수 있어요. 문제 풀다가 못 풀겠는데 이거 어려운 거 나왔는데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난 괜찮을 거야. 라고 한다면 안 보이는 게 보일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괜찮을 거야. I need to. 뭐가 필요하다? Let go of 라고 하면요. 뭐뭐를 내려놓다, 뭐뭐를 놓다 이 정도거든요. 여기서는 그래. 두려움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 겁먹지 말자. 괜찮을 거야. 스스로 위로하는. 근데 상황이 나아졌는지는 좀 이따 봐야 돼요. 그럼 심경의 변화. 초반에는 겁먹고 무섭고 굉장히 당황한 상황. 5 minutes of terror 라고 하니까 아주 그 끔찍한 공포의 5분인데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Felt like 뭐처럼 느껴집니까? A lifetime이라고 하면 한평생처럼. 그쵸? 일평생이에요. lifetime이. 그쵸? 살아가는 그 생애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러면 뭐처럼? 한평생처럼 느껴진 공포의 5분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공포의 5분은 5분인데 뒤에서 꾸며주는 마치 일생처럼 느껴지는 맞아요. 위기 순간에는 단 10초, 20초도 엄청나게 긴 시간으로 느껴지니까 어쨌든 그 5분이 동사로 past가 나왔습니다. past, 지나갔습니다. before, 뭐 하기 전에 이제 육지로 다시 올라오기 전에 육지에 이제 오게 되기 전에 5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즉 이제 5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드디어 육지에 닿은 것 같아요. Dave sat on the beach. 해변에 앉았습니다. Caught his breath라고 하면요. 이제 숨을 들이마시게 되는 그런 표현으로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자, 여기에서는 caught his breath라면 숨을 내쉬다 해도 상관없고 이제 호흡을 좀 가다듬게 생각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at ease라고 하면 편안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해변가에 닿아서 이제 숨을 좀 고르면서 드디어 마음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안전한. 그쵸? 자, 그러면서 let out a contented sigh라고 하니까 contented sigh가 한숨이거든요. 여기서는 안도의 숨, 즉 만족하는 숨 이것을 내쉬었습니다. 그 무렵에 뭐요? 태양이 started setting behind the waves라고 하니까 파도 뒤로 이제 태양이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는 그쵸? 내려가기 시작할 때 이제 만족스러운 숨을 내쉬었습니다라고 해서 어쨌든 안전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위기의 상황을 모면한 거잖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선택지요. 밑에서부터 갈게요. 정답 1번이었으니까 ashamed라고 하면
창피한 거죠. grateful, 감사하는 아닙니다. 희망에 찼다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걱정했다가 안심하게 되는, 겁먹었다가 안심하는 거니까 순서도 맞지도 않고요. amazed라고 하면 몹시 놀란 거예요. 계속 겁에 질려 있는 거 아니잖아요. indifferent 알아두셔야 돼요. 뭐요? 무관심한. 그러다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scared, 뭘까요? 겁먹은,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relieved 하면 뭘까요? 아, 이제 괜찮다, 다행이다, safe, 안전해진 거였잖아요. 따라서 심경의 변화는 1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심장이 얼어붙은, 그쵸? 그 다음에 막 떨리게 되는,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at ease, 그리고 safe, 이런 표현들이 있으니까 심경을 나타내는 몇 가지 표현만 더 비교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9번도 해결이 되죠. 19번에 있어서 포인트는요, 심경의 변화다라고 하면 초반과 후반에 있어서 확실하게 감정 상태가 달라지는구나.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어떤 사건이 등장하게 되었느냐 하는 걸 파악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18번, 19번에 있어서 비교적 쉬운 워밍업의 문제풀이 끝났으면요, 본격적인 독해 20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자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라고 했거든요. 주장하는 바다, 필자가 특별히 주장하는 목소리를 담고 있는 문장이나 표현 같은 거는 뭐가 있을까? 자, 초반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sibling이라는 표현은요, 감사하게 밑에 있긴 있어요. 형제, 자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라이벌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뭐 경쟁자 같은 거. 걔 너의 라이벌이냐? 뭐 이런 표현으로. 근데 여기는 보면 rivalry라고 해서 rivalry라고 하니까 요거는 뭐 경쟁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형제 간의 경쟁은 맞아요. 형제든 자매든 좀 비슷비슷한 또래에 이제 한 집에 있다 보면, 그쵸, 서로 뭐 많이 먹으려고도 하기도 하고 또 부모님 사랑을 더 많이 독차지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경쟁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 간의 경쟁은 natural, 자연스러운, 당연한. especially, 특히 between, 누구 사이에 있어서 strong-willed kids라고 하니까 아이들은 아이들인데 strong-willed라고 하니까 의지가 강한 그런 아이들 사이에 있어서는 굉장히 당연합니다. 첫 번째, 이 글의 소재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할까? 형제 간의 경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구나. 경쟁, natural,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As parents, 부모로서,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현상,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자, 부모로서 one of the dangers, 근데 위험한 게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로서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is 이하입니다 라고 하니까 부모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 그게 뭐냐면 comparing. 여러분, compare이라고 하면 비교하다잖아요. 아이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unfavorably라고 하니까 호의적이지 않게, 그렇죠? 누구랑 with each other. 서로 호의적이지 않게 비교하는 거, 이거는 위험합니다. since, 왜냐하면으로 가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they are always looking for. 자, 여기 뭐 아이들은 항상 찾고 있습니다. 뭐를? comparative advantage라고 하니까 advantage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comparative 하면 경쟁적인, 경쟁의 이익, 경쟁 우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경쟁 우위가 뭐냐면 이제 서로 이렇게 경쟁하는 그 라이벌들끼리요, 자기가 좀 더 나은 위치에 있고 싶어하는, 뭔가 더 나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보면 이 아이들은 항상 어떤 경쟁 우위 이런 거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호적이지 않게 비교하는 거, 그거는 위험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위험한 것 중에 하나이다. 뭐 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있어서 하고자 하는 얘기 살짝 흘려놓고 있는 거예요. 뭐? 아이들은 특히 형제 자매 기간에 경쟁? 이거 당연하게 있거든요. 근데 조심할 것, 뭐 서로에 대해서 뭐 비교하는 그런 말은 좀 안 하는 게 좋겠다. 그건 위험한 거다. 자, 그러면서 the issue. 문제는 is not 이하는 아닙니다 라고 해서 how fast a child can learn 이라고 해서 뭐 얼마나 빨리 아이가 달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봤더니 이게 아니라 바로 but입니다. 얼마만큼 어떻게 이렇게 얼만큼 빠르게 달립니까? 이게 아니라 who crosses the finish line first? 누가 결승선을 먼저 통과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그쵸? 누가 더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느냐 이 능력 이거보다 그래서 누가 1등인데 누가 먼저 들어오는데 이거 굉장히 좀 예민할 수 있는 그러면서 a boy 소년 아이 does not care 신경 안 써요. How tall he is 내가 얼마나 키 큰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자 he is vitally interested in 몹시 관심 있는데 그건 뭐냐 who is tallest 누가 제일 큰데 자 누가 제일 키가 커 그리고 누가 먼저 결승선에 들어오는데 요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이 신경 쓰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살짝 비교하는 말 요런 얘기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systematically라고 하니까 체계적으로 measure themselves라고 하니까 뭐 자기 자신을 평가한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에 맞서서 그들의 또래 그룹 요런 데 맞춰서 이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데 on everything from 모든 일에 관련해서 모든 일 from에서부터 to에 이르기까지 여기선 뭐 스케이트보드 타는 실력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그 다음에 who has the most friends 누가 친구 제일 많이 있는 누구 친구가 많은데 뭐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여튼 모든 거에 있어서 자기 또래 요로 또래들과 딱 이렇게 변주어 봐서 자기 자신을 평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하더라. 그러니 말할 때 비교하거나 이런 거 좀 신경 써야 되겠다. 그쵸? 그러면서 they are especially sensitive. 아이들은요 특히 민감해요. sensitive. 뭐요? to any failure 이라고 하니까 어떤 거든 실패에 있어서 굉장히 또 예민할 수 있어요. 실패는 실패인데 어떤 실패냐라고 뒤에서 꾸며주기를 is talked about. 이야기 될 수 있는 회자 될 수 있는 오프닝 공개적으로 이제 이야기 되어질 수 있는 어디 자기 가족들 안에서 자기네들 가족들 안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막 얘기가 되어지는 그런 실패 이런 거에 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거기다 대놓고 야, 난 이번에 이건 잘 못했고 저기 형은 더 잘하고 아니면 동생은 뭐 어떻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엄청나게 위험한 그런 결과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뒤에 accordingly 따라서 parents who까지 왔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괄호를 살짝 열어서 부모님 어떤 부모님이냐 want a little peace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게 좀 쓴 것 같아요. want a little peace라고 해서 약간의 평화를 바래요. 어디에서? 집에서. 그래서 집에서 약간의 평화를 바라는 그런 부모님들은 즉 왜요? 굉장히 애들 민감하고 그래서 누가 더 잘했는데 누가 이겼는데 이런 애들 앞에서 말 잘못하면 진짜 더 큰 분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약간 원한다. 그런 부모님들은요 should 뭐뭐 해야 합니다 라고 해서요 뭐뭐 해야 합니다. 그럼 결정적으로 이제 주장을 나타내는 글의 후반부쯤 갔으니까 주장 관련해서 should가 나왔다, must가 나왔다, have to가 나왔다, 뭐뭐 해야 합니다라는 확실한 목소리를 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미 앞에서 감 잡았어요. 뭐? 아이들 라이벌 의식, 경쟁 의식 이런 거 있는데 그럴 때 비교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가정 평화 지키고 싶으면요. guard against라고 하니까 요거 어디에 맞서서 지켜라라고 하는 거니까 합쳐서요. 뭐뭐뭐 생기지 않도록 경계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뭐에 대해서 comparative comment라고 하니까 비교하는 말 이런 거 하지 않도록 경계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조심해야 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비교하는 말이다라고 했는데 어떤 말인지 아직 안 끝났습니다. routinely라고 하니까 의례적으로 favor, 편애하는 거예요. one child over another 이라고 하니까 딴 녀석보다 한 녀석을 맞아요. 좀 더 이렇게 편애하게 되는 그냥 의례적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조금 편애하게 되는 그런 비교하는 커멘트, 언급, 말 이런 것은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가 돼서요. 한 번 더 앞에서 첫 번째도 그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뭐 하라고? 서로서로를 좀 우호적이지 않게 compare 하는 거
위험합니다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위험하다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should guard against 뭐뭐 against 이하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경계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가 되고요. 마지막 문장도 되게 재밌어요. 마지막 문장에 있어서 주어 동사 한번 찾아보세요. 문장 앞에 to violate, violate 하면 위반하다, 어기는 거거든요. to 부정사 나왔으니까 명사적인 용법으로 뭐뭐 하는 것 아닐까. 그래서 보니까 to violate, 위반하는 거예요. 이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그러면 this principle이 뭐가 될까요? 이 원칙 바로 앞에 있는 요 문장의 내용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녀석을 다른 아이보다 더 이렇게 이제 편애하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런 원칙 위반하는 것은 입니다. 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여기도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 여기도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 규칙을 위반한다. 이 원칙을 위반하는 것, 그것은 set up an even greater rivalry between them 이라고 하니까 아이들 사이에 있어서 더 큰 경쟁, 그것을 set up, 만드는, 일으키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요. 요거 지키지 않으면 작은 가정의 평화 이거보다 뭐예요? 더 큰 그러한 경쟁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요런 거 하지 맙시다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should에 있어서 확실하게 주장하는 말을 세기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택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칭찬할 때 일관성, 칭찬 이야기 아니었고요. 뭐 하라고요? 자녀를 서로 비교한다라고 했으니까 compare 하는 거 하지 마세요. 아니면 comparative, 비교하는 comments, 언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라고 해서 비교하는 발언이다 라고 하면 좀 전에 봤었던 comparative comment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자제하십시오 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선 guard against라는 표현을 쓰고 있네요. 아이 발전을 위해서 경쟁이 아까 뭐라고요? 그치, rivalry 있긴 했는데 활용하라 라는 건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실패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치더라. 그 다음에 구체적인 목표 설정하도록 조언하여라. 다 좋긴 한데요. 근데 어떤 친구가 선생님 경쟁이 있어서 이쪽으로 갔어요 라고 했는데 아이고 요거 읽는데 얼마나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고 덤비지 말고요. 천천히 차근차근. 이게 2학년 돼서 두 번째 시험이다 보니까 아직 조금 시간 조절이 미약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의 밀당은요. 단기적으로 시간 재놓고 1번은 몇 번까지 풀고 2번은 몇 분까지 풀고 몇 분때까지 이게 아니라 계속 풀면서 노하우를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시간의 밀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읽다가 뭐 틀리거나 아니면 실수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차근차근 천천히 여기에서는 정답 2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을 때는요. 우리가 배웠던 표현, 비교하다, 발언, 자제하다, 우리 본문에서는 어떤 표현으로 쓰이고 있는지 본문의 영어 표현을 한번 살짝 바꾸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거라든가 아니면 단어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더 수월하게 암기하고 공부하는 그런 기회도 될 테니까요. 자, 20번에 주장하는 것까지 어디가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라는 거 강조드렸습니다. 21번 가겠습니다. 밑줄 친 표현 The Silent Killers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침묵의 살인자다라는 말. 이것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소리 소문 없이 뭔가를 죽이는 거다. 그래서 왜 우리 흔히 몹쓸병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것도 왜 침묵의 살인자다 이런 표현 썼는데 여기에서는 뭘까요? 절대로 여러분 이거 원래 뜻 이거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 이거 말고요. 이 맥락에서는 무슨 의미일까? 맥락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작가 엘리자베스라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tells the fable. fable이라고 하면 우화예요. 그래서 작가 엘리자베스가 이제 우화를 합니다. 누구에 대한 우화냐라고 했다. Great Saint. Saint라고 하면요, 뭐 성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한 성인. 자,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더니 would lead his followers라고 하니까 followers, 자신을 따르는 사람, 다시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 신도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자신의 신도를 어디로 이끈 사람이냐? meditation. 요거는요, 밑에 안 나오나? 요거는 뭐예요? 명상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신도를 명상으로 이끈 그 훌륭한 성인에 관련된 이제 우화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첫 번째 문장에서 어떤 이야기 할 거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네요. 성자인데 명상으로 이제 자신의 추종하는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just as, 여기서 잘 한번 봐보세요. just as, 보통요 뭐뭐처럼의 의미로도, 마치 뭐뭐인 것처럼의 의미로도 가끔 쓰일 때도 있을 텐데, 이 문장에서는 뭐라고 쓰이는지 보면 the followers, 신도들이요 were dropping into their Zen moment. Zen moment라고 하면, 자 여기에서 명상으로 이끌고 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Zen, 불교의 선이다라고 했는데 참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깊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도를 닦고, 그렇죠? 이렇게 명상의 세계에 빠지고 뭐 이런 것들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신도들이 그런 참선의 상태에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근데 they would be disrupted라고 해서요. disrupt 하면 방해하다, 이제 수동태니까 they would be disrupted라고 하니까 방해를 받곤 했습니다. by 누구? 고양이에 의해서. 고양이는 고양이인데 어떤 고양이냐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요. would walk through the temple 이라고 하니까 막 사원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하면서? 고양이 하면 생각나는 소리 미우 있죠. 그거 바로 mewing이라고 하니까 냥 울면서,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을 bother이라고 하면 막 성가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냥 울면서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면서 그래서 사원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누구? 고양이에 의해서 좀 방해를 받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 딱 봤을 때 이거 뭐라고 연결하면 좋을까요? 이제 막 선의 상태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쵸? 근데 딱 그때 어떻게 해요? 고양이가 야옹거리면서 성가시게, 그쵸? 돌아다니니, 그러니까 이 고양이 때문에 방해를 받곤 했습니다. 라고 해서요. 요때 would라고 하면 뭐뭐 하곤 했다 정도의 내용을 가지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성자의 우화 관련돼서 등장하는 고양이가 있구나. 이때 just as, 막 뭐뭐 할 때. 근데 이 고양이는요, 막 참선 상태로 들어가려고 할 때 야옹거리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이제 방해하곤 했습니다. 까지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선의 상태, 뭔가 이렇게 명상을 하고 이러려면 아무것도 방해받을 없이 바로 거기에 몰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성자가 come up with 하면요, 어떤 생각, 아이디어를 떠올리다, 생각해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참선 상태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고양이의 방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냈습니다. 아주 간단한 해결책을 생각해냈습니다. 그 해결책이 뭔지 뒤에 설명이 나오네요. He began to, 뭘 시작했느냐? tie, 묶다가 되잖아요. 묶는 거. 그래서 고양이를 묶기 시작했습니다. pole, 기둥에다가 during, 뭐 하는 동안에? meditation sessions라고 하니까 명상하는 시간 동안에 고양이를 이제 기둥에다 다 묶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다 선의 상태에 빠지려고 할 때 고양이가 막 다니면서 방해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럼 요게까지 스토리 여러분 이해했을 겁니다. This solution. 자, 이 해결책은 quickly, 아주 빠르게 developed into라고 하니까요. 뭐뭐로 발전했다, 이제 뭐뭐가 되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ritual이 뭘까요? 하나의 의식, 의례, 이게 된 거예요. 이제 딱 이렇게 이제 정해진 어떤 절차 같은. 그래서 뒤에 설명이 나와요. Tie the cat to the pole first. 먼저 고양이를 기둥에다 묶어. 그리고 second, 그 다음에 명상하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의식, 의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딱 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한다. 먼저 고양이부터 묶어놔야 돼. 방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명상에 빠지게 되는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이런 식으로 뭔가 우화가 나온다, 뭔가 에피소드가 나온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게요? 얘가 전하는 교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스토리 줄거리까지는 왔는데 그래서 뭘 나타내는 건가? 자, 뒤에 보세요. When the cat eventually, 마침내 고양이가 died of, 죽었어요. 뭐 때문에 죽었느냐? Natural causes라고 하니까 자연스러운 원인들로 죽었다. 즉 자연사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자연스럽게 죽었을 때 a religious, 종교적인 crisis, 위기, 그쵸? 위기가 이제 뒤따랐습니다.
아니, 고양이 이제 없어버리면 죽어서 그것도 뭐 누가 죽인 것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죽어서 사라지게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화평이 왔으니까 더 이상 묵지 않아도 되는데 뭔가 종교적인 위기가 왔다. 그 위기가 뭐냐 뒤에 봤더니요. What were the followers supposed to do? 라고 해서 자 여러분 be supposed to 하면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항상 명상할 때는 먼저 고양이를 묶어놨어야 됐잖아요. 또 고양이가 죽어버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살짝 당황. 뭐? 따르는 우리 신자들은요. be supposed to do what? 뭘 하기로 되어 있는 거야? 뭘 해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약간 이제 당황스러움. 왜? 명상을 하려면 먼저 1단계 있었던 first가 있어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 신자들은 뭘 하기로 되어 있지? 뭘 해야 되지? 두 번째, how could they possibly meditate? meditate. meditate라고 하면요, 뭐요? 명상하다라는 동사가 되거든요. 아까 앞에 있어서는 meditation이라고 해서 명상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how? 어떻게 그들은 가능하게 명상을 할 수 있을까? without, 뭐 없이 타이에 여기 ing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를 기둥에다가 묶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가능하게 명상을 할 수 있을까? 요 두 가지에서 맞아요. 신자들이 갖게 되는 종교적인 어떤 위기. 왜? 하나의 의례가 됐다고 했으니까 first 단계가 빠져버렸잖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한 가지의 에피소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나의 이야기가 illustrate, 보여줍니다, 나타냅니다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뭘 보여주느냐? What I called, 내가 소위 말하는 invisible rules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룰, 그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요거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서 invisible rule 뭐냐? This, 이것은 바로 habit, 습관 그리고 행동입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룰이다. 뭐냐면 습관이고 행동인데 어떤 습관과 행동인지 뒤에서 꾸며줘야 되겠다. 그치? 어떤 습관 행동이냐? Have unnecessarily rigidified into rules라고 해서 좀 어렵게요. rigidify라고 하니까 뭐라고요? 굳게 하다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좀 다져지게 딱 이렇게 고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여기에서는 보면 자 행동과 습관이다라고 했는데 불필요하게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뭘로? 룰로 굳어지게 되는 행동. 그 다음에 습관.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룰이다. 그러니까 굳이 고양이를 묶거나 그러니까 하나의 의례화가 될 필요는 없었거든요. 근데 집중하게 하려다 보니까 하나의 의식처럼 굳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보니까 불필요하게 굳어진 그러한 습관, 행동인데 al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가 여기까지네요. written rules, 그러니까 글로 쓰여진 룰이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종이 같은데 기입하는 쓰여진 룰이다. 이것은 resistant to change라고 하니까 변화에 대해서 뭔가 저항이라도 할 수 있는 그렇다 할지라도 invisible ones다라고 하니까 눈에 안 보이는 룰 이것은 더 어떻다? stubborn이라고 하면 이 표현 꼭 알아둬야 되겠네요. 뭐? 완고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여지는 것은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눈에 안 보이는 즉 불필요하게 룰로 굳어진 습관 행동 이것은 더 완고하더라 라고 해서요. 더 바꾸기가 좀 힘들어지는 그쵸? 그러면서 they are 그것들은 바로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기에서는요, invisible ones, 바로 invisible rules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룰이다. 결국 조용히, 그쵸? 조용히 뭔가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입니다. 라고 하니까 마지막에 silent killers다라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룰. 그걸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봐보면 불필요하게 하나의 룰로 굳어진 그런 행동들, 습관들을 나타냅니다. 라고 하니까 대략 어떤 건지 감은 오는 것 같아요. 그럼 요걸 가지고 5개 중에 어떤 거랑 매칭이 되는지 의미를 찾아보면 돼요.
밑에서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5번에 보면 경험입니다 라고 했어요. 눈에 안 보이는 룰이다. 즉 천천히 조용히 죽이는 어떤 침묵의 살인죄다라고 했는데 경험? 어떤 경험이냐? 여러분 discourage는요. 바로 뒤에 있는 덩어리 표현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서 discourage 목적어 나오죠. 그 다음에 from ing 하면요. 목적어가 ing 하는 걸 못하도록 낙담시키다 정도 생각하면 되거든요. 즉 우리로 하여금 룰을 따르지 못하도록 낙담시키는 경험이다 라고 해서요. 룰을 따르지 않게 하더라? 그건 아니었고요. 보면 여기에서는 우리 어떤 이야기하고 있더라? 맞아요. 불필요하게 딱 굳어져서 그쵸? 그러면서 마치 우리가 그대로 해야 되는 의식처럼 되어진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룰이다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룰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더라? 그거랑 상관이 없고요. 내적인 힘이다라고 했는데 어떤 힘이냐? 여기에는 자존감이 나왔잖아요. 우리 자존감을 낮추는 건 천천히 낮추는 내적인 힘이다. 자존감을 낮추다, 높이다 이런 표현, 이런 내용도 찾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3번에 보면 surroundings 했잖아요. surroundings가 뭐게요? 환경이에요. 환경. 어떤 환경이냐? 고양이의 죽음을 이끌어낸 어떤 환경이다라고 하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갖게 됐는지 그 습관으로 또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된지 이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고양이 죽음 이런 거랑 연결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딱 이것만 봐도 그냥 넘어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노이즈 하면 뭐가 될까요? 소음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룰이다. 그리고 침묵의 살인자다. 소음일 리는 절대.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단 표현에 있어서 좀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restrict다라고 하면 뭐 제한하다, 그 다음에 집중 정도 생각하면 되니까 자. Silent Killers는 결국 invisible rules였습니다 라고 하니까 invisible 숨겨진 룰입니다 라고 해서요. 숨겨진 법칙 어떤 거?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행동을 govern하면 지배하다, 다스리다 잖아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행동을 다스리는, 지배하는 그런 숨은 룰입니다. 그럼 앞에서 한번 가보면 눈에 안 보이는 룰이다. 뭐요? 불필요하게 우리의 강화되어진, 굳게 되어진 그러한 습관, 행동. 그러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계속 따라하게 되는. 그러니까 나중에는 고양이가 없어지면 이걸 어떡하지? 첫 단계를 해야 두 번째 단계를 하게 되는데 맞아요. 쓸데없이 우리가 약간 불안, 초조, 위기감까지 느끼게 되는 것. 그쵸?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룰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한테 익숙하게 굳어져서 저절로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고 행동하게 되더라라고 하니까 5개 중에 고릅니다라고 하면 찬찬히 내용을 따져봤을 때 몇 번이요? 1번으로 가면 되겠다. 그쵸? 저한테 만약에 뭘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써보세요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명확하게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도 살짝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살짝 해석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린 5개 중에서 고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씩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내용하고 매칭을 시키면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려고 하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냥 의식화되어서 그렇죠? 의뢰화되어서 우리가 따르게 되는 그런 행동, 그런 룰을 나타내는 거구나라고 해서 가장 근접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1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화가 나왔어요. 에피소드가 나왔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이게 가지고 있는 교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상에 빠지려고 하는데 고양이가 자꾸 해를 끼치니 귀찮게 하니까 고양이를 묶어두게 되는. 그래서 쓸데없는 룰이 생긴 거잖아요. 단계가 고양이가 없어지고 나니까 그러면 더 좋아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가 사라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좀 당황하는. 그래서 종교적인 위기가 왔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룰 이런 거에서 무의식적으로 그거에 따라서 지배를 당하고 있게 되는 거구나 연결하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보통 21번 정도 되면요. 살짝 난도가 높다고 느껴져서 조금 추상적이거나 우리가 막 의미를 더 많이 유추해야 되거나 근데 여기에선 하나의 페이블, 우화가 나오고 있으니까 스토리가 있게 되면 그거의 교훈은 유추하는 거는 다른 지문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21번이 아주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또 개인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지난 3월에는 어떤 유형의 어떤 문제였는지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면 난이도 한 중 정도 돼서 여러분이 충분히 패스할 수 있을 정도까지 남아있는 기간 동안 비슷한 문제 유형을 가지고 계속해서 거듭 연습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22번 가도록 할게요. 요지가 뭘까요? 이거든요. 자, 요지 주장 같은 경우에는요, 선택지가 우리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 오리무중인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선택지를 먼저 한번 쭉 살펴보면서 대략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지문을 읽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봐보면 유연한 태도가 중요하구나.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습관 고치려면 장기적인 계획이 중요하구나. 꿈 위에서 목표를 원대하게. 그 다음에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뚜렷하게 뭔가 좋은 교훈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염두에 두고서 그러면 첫 번째 가볼게요. 중요한 수거 표현이 하나 나와 있죠. When it comes to 라고 하면 뭐뭐에 관해서 말하자면 뭐뭐에 관해서는 이에요. 여기까지. decision, 결심이에요. To get more exercise. 운동을 더 많이 해야지 하는 결심에 있어서. 저도 분명히 1월 1일에 운동해서 튼튼하면 살 빼는 것까지 못하더라도 건강한 체력을 유지해야지인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좀 더 많이 해야지라는 결심하게 될 때 거기에 관해서 그런 경우에 you are setting goals. 여러분은 지금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어떤 목표냐라고 했더니 similar to 이하고 비슷한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to 이하고 비슷한 목표? 즉 쉬운 목표일까 어려운 목표일까 뭐랑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뒤에 한번 가볼게요. Running a half marathon이라고 하니까 half marathon을 달리는 거. 즉 42.19는 좀 너무 기니까 절반 정도 하프 마라톤을 달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With very little training. 트레이닝 훈련이잖아요. Very little이니까 거의 훈련하지 않고 하프 마라톤을 달리는 거랑 비슷한 목표를 지금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 하프 마라톤도 어려운데 또 훈련도 거의 하지 않고 사는 거니까 그럼 이거는 어떤 목표라는 거예요? 거의 실현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목표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운동을 내가 좀 더 많이 해야지 라는 결정에 관해서 보면 여러분은 이러한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훈련하지 않고 하프 마라톤을 달리는 것과 비슷한 그러한 목표 설정하는 거. 자, 그러면서 you make a decision이라고 하니까 자, 우리 결심을 하는 거예요. to buy a gym membership. 맞아요. 운동한다 그러면 꼭 이렇게 또 체육관에 그 회원권 요거부터 또 먼저 이제 끊잖아요. 그래서 짐에 체육관에 회원권 내가 사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나서 decide to 또 결심을 하는 거예요. spend an hour at the gym every day. 그래, 매일매일 체육관에 가서 1시간씩 이제 보내야 되겠다.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잘 될까요? 그만큼 좀 어려운 결심일 것 같은데 뒤에 보니까 글쎄 이 정도 되는 거예요. You might stick to. 여러분 stick to 알아두세요. 고수하다, 지키다 라고 해서 고수할 수 있어요. That for a day or 좀 하루 이틀 정도 그거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맞아요. 그래 체육관에 가고 내가 1시간씩 이제 운동을 해야지 하는 거 하루 이틀 정도는 지킬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 표현이 조금요. Chances are 그쵸? 그리고 you won't be able to 라고 하니까 구조적으로 좀 안 와닿는다라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chances are 여기에 대시 생략됐어요. 그러면서 chances are that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 완전한 절이 나오게 되면 chances are that that 이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그 목표 고수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뭐예요? You won't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떨 가능성이요? You won't be able to continue to meet that commitment. That commitment 하면요, 전념하고 헌신하는 거인데 여기에 있어서는 내가 열심히 이제 꾸준히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 거니까 다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다짐을 계속하는 거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해서 won't be able to라고 나오니까.
그러면 앞에서 요 문장 전체로 보면 요렇게 결심은 해요. 그렇지만 뭐 하루 이틀은 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다짐 계속해서 할 가능성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두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서 if, however, 하지만 if you make a commitment. make a commitment는 아예 연결해서 다짐하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자, 만약에 이제 다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Go jogging for a few minutes a day. 하루에 몇 분 정도씩 내가 조깅을 해야지. 또는 at a few sit-up. sit-up이라고 하면 윗몸 일으키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몇 차례 몇 번 윗몸 일으키를 보태야지. 어디? Your daily routine이라고 하니까 매일매일의 일상에다가 그래 뭐 윗몸 일으키 sit-up 같은 거 하는 거 내가 조금 더 보태야지. 자기 전에 그쵸? 요런 식으로 이제 내가 다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you are far more likely to. 여러분, be likely to 라고 하면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 인데요. 여기에다가 비교, 더 가능성이 있는데 앞에 far 이거 far more, 훨씬 더 가능성이 높게 되더라. 어떤 가능성이요? 다시 한번 더 나왔습니다. 고수하는 거,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정, 이걸 지킬 가능성 훨씬 더 높아지고요. and 그리고 to create라고 하니까 여기에서는 be likely to stick to 있잖아요. 그리고 be likely to create 이렇게 연결한 걸로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결심을 지킬 가능성 훨씬 더 높아지고 그러면서 습관을 만들 가능성도 훨씬 높아집니다. 어떤 습관이냐 뒤에서 꾸며주기를 offers you long-term result라고 하니까 여러분에게 장기적인 어떤 장기간에 있어서의 어떤 결과 이런 것을 제공할 습관 기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에 있어서 however를 중심으로 해서 앞뒤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나 한번 봐보세요. 앞에서는 무슨 얘기했어요? 그래, 하루 1시간씩 가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해야지 라고 하면요. 하루 이틀은 괜찮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다짐 지킬 가능성은 좀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그쵸? 하지만 자, 이번에는 어떤 다짐을 해요? 뭐 1시간씩 그거 말고 그래, 하루에 몇 분 정도 조깅을 하자. 아니면 자기 전에 그래, 몇 번 좀 셋업 같은 걸 좀 하자 라고 하면 맞아요. 결심 지킬 가능성 그리고 또 뭐 장기적인 어떤 결과, 결실 이런 걸 줄 그런 습관을 만들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더라. 요렇게 하는 게 더 좋겠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회원권 끊어서 1시간씩 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몇 분 정도씩, 그 다음에 몇 차례 정도씩 조금씩 보태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확실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The key. 여기서 핵심은 바로 to start small. 딱 나오네요.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니까 small habit. 작은 습관이 장기적인 선택, 장기적인 성공 이것을 이끌어냅니다. 라고 하니까 아까 어디서 본 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까 어디서 봤더라? 맞아요. 마지막 5번에 보니까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합시다. 마지막 내용 그대로네요. 작은 습관이 장기적인 성공을 일으켜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지입니다. 많은 경우에요. 요지를 담고 있는 핵심 문장이 짠 등장하는 경우가 빈번하더라고요. 이 지문 같은 경우엔 조금 억울하긴 하지만 참고 인내하면서 그 과정을 쭉 연결을 해서 보니까 결국 이야기를 하고 싶었구나. 이 이야기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게 정답은 5번이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어떤 그 마라톤에 비교해서 운동하는 거 거기에서 살짝 뭐지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조금 실현 가능성이 좀 떨어질 수 있겠구나. 하지만 작은 거에서 시작하면 훨씬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구나. 마지막에 주제 문장에다가 집중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번도요. 정답 5번까지 그렇게 어려운 어휘가 없더라고요. 현재까지는 구문이나 문장이 너무 길고 복잡해서 되게 좀 난관에 부딪히는 그런 경험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번 6월 학평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아주 까다로운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중간중간 좀 틀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좀 결정적인 어휘를 조금 그쵸? 아직까지 문장과 문장 번역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내가 이해해서 제대로 내용을 소화하는 그 능력이 조금 부족하구나라고 해서 각자만의 살짝
부족한 2%를 아마 만나게 될 거예요. 그거를 이제 다음 시험까지 하나씩 채워가면 되는 겁니다. 23번 가보도록 할게요.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게 바로 주제가 되는 거거든요. 가겠습니다. creativity 꼭 알았으면 좋겠고요. imagination 요 두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똘똘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창의성이에요. imagination이라고 하면 상상력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창의력이다 라고 하는 것은 a step further 이라고 하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예요. from 뭐에서부터? 상상력에서부터. 그러면 상상력에서 하나 더 앞으로 나간 거 그게 바로 창의력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설명이 상상력이다 라고 하는 것은 can be an 뭐가 될 수 있을까요? entirely private process라고 해서 사적인 과정. 전적으로 사적인 과정일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무엇에? internal consciousness라고 하니까 어떤 내적인 의식. 내적 의식에 전체적으로 뭔가 좀 사적인 그러한 과정, 그게 상상력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나왔잖아요. 창의성과 상상력. 근데 상상력에서 하나 더 나간 게 창의력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상상력, 이것은 내적 의식의 어떤 프라이빗한, 내적인 사적인 그런 과정일 수 있겠구나. You might be lying motionless라고 해서 motionless, 움직이지 않고 lying, 누워있는 거예요. 어디? 침대에다가. In a favor of imagination 이라고 하면요. In a favor of 라고 나와 있잖아요. 요거는 뭐뭐에 대해서 흥분하면서 뭐뭐라는 흥분감 속에서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상상력이라는 이제 흥분 속에서 침대에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누워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no one would ever know. 아무도 모를 수도 있어요. 자, 이건 무슨 설명일까요? 상상력, 이것은 완전히 사적인 과정일 수 있는.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막 열정적으로 상상을 하는 거 가능하잖아요. 그쵸? 근데 침대에 누워서 움직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은 없는. 그래서 상상력이다라고 한다면 특징이 뭐다? 개인적인 그런 사적인 과정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사적인 과정이 imagination이면 그쵸? 그러면 창의성은 그거랑 비교해서 견주어서 어떤 느낌이 될까 보니까 private imagining이라고 하니까 사적인 상상력, 상상하는 거, 이것은 may have no outcomes. 맞아요. 결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In the world at all. 결코 이 세상에 결과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지극히 혼자서 상상하고 막 이러는 거니까. 그쵸? 그런데 보니까 creativity does라고 해서 요게 궁극적으로 뭘 나타내는지 does. 뭘 함축하고 있을까요? 사적인 상상하는 거, 그건 이 세상에 결과물 안 내놓을 수도 있어요. 결과물 안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creative는 does. 그래요가 뭘까요? 맞아요. 이 세상에 여기에서는 맞아요. have outcomes. 그 파트에 해당하는 내용 얘가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reativity는 does 합니다. 뭐요? 이 세상에 결과물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물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여기까지 가보면 두 개 개념 딱 나오는 거. 상상력은 혼자서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고 결과물도 안 나올 수 있고, 근데 창의성은 아니요. 결과물을 낼 수 있더라라고 해서 밑에 보니까 being creative, 창의적이 된다. 그것은 involves, 포함합니다. doing something, 뭔가를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진짜로 하는. It would be odd. 그래서 odd 하면 이상한, strange 정도요. 그것은 이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바로 to 이하 되는 거예요. describe. 묘사하는 거다, 설명하는 거다. as 뭐라고? creative. 참 창의적이구나 라고 묘사하는 거는 이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누구를 묘사하는 거냐? 자, 목적어가 뒤로 가 있어요. someone who. 즉, 이런 사람을 창의적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건 이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never did anything. 어떤 것도 결코 안 하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창의적이다 라고 설명하는 건 그건 이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바로 앞에 보세요. 창의적이 되는 거다? 뭔가를 하는 거거든요. 상상하는 거는 그냥 혼자서 자기 내적 과정으로 하는 건데 창의적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뭔가 실제로 하는 거다라는 정도. 그렇죠?
그래서 to call somebody creative. 자, 누군가를 부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창의적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suggest, 암시합니다. 뭐를 암시하느냐? 뒤에 주어가 동사하다라. 이런 경우에는요. 최근 들어서는 맞아요. 목적절을 끌고 있는 접속사 that은 생략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럴 때는 살짝 여기서 끊어가서 따라서 누군가를 저 사람 좀 창의적이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뒤에 부분을 암시하더라. 뭘 암시하느냐? They are actively, 능동적으로 producing, 만들어내고 있구나. something, 뭔가를 in a deliberate way라고 하니까 아주 의도적인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뭔가를 지금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결국 누군가 창의적인 거다, 능동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이 창의적인 거. 자, 그러면 상상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거. 자,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 가볼게요. People are not creative in the abstract라고 하니까 in the abstract, 이건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추상적인 거 있어서는 창의적이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창의적입니다. in something, 뭔가에 있어서. 그래서 추상적인 그 과정에 있어서는 창의적인 게 아니라 뭔가를 할 때, 그럴 때 창의적이 된다. 그 뭔가가 뭘까요? 수학이라든가 아니면 공학이라든가 아니면 글 쓰는 거, 음악, 아니면 사업계, in whatever, 뭐든지 간에 뭔가에 있어서 creative, 그러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게 바로 creativity가 되는 거구나. 여기까지 딱 봤을 때요.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잖아요. creativity하고 imagination하고 중요한 개념인 것 같다. 처음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라는 거 살짝 얘기해 주고 나서 계속해서 심도 있게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걸 꾸준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마지막에 한 문장 남아있긴 하지만 무엇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창의성과 상상력.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몇 가지 다른 점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설명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볼게요. 그러면서 창의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involves, 포함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putting your imagination to work. 그렇죠. 창의력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상상력을 뭔가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죠?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두는 것이 바로 창의성입니다라고 해서 여러분의 상상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두는 거, 그게 바로 창의성이구나. 한 번 더 관계. In a sense.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창의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상상력인데 뭐요? 적용된 상상력입니다 라고 해서 한 번 더 어떤 차이가 있더라 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주제가 무엇일까요? 주인공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상상력과 창의력.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을까? 첫 번째 갔더니 여기에서는 상상력의 다양한 의미입니다. 그럼 창의력은 어떡하라고요? 일단 이번에 보니까 창의력 나와 있고 상상력이 나와 있습니다. realization이 뭘까요? realization이라고 하면 자각, 인식 이런 말도 있고요. 실현하는 거. 실현해서 보여주는 어떤 실현이라든가 달성이라든가. 그러면 창의력은 창의력인데 상상력이 뭔가 실현되어지는 것으로서의 어떤 창의력이다라고 하면 맞아요. 생각했던 거 그것이 또 이제 실제로 뭔가를 만들어내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것을 창의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읽었던 개념하고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3번에 보면 요소는 요소인데 창의적인 사람을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소, 이런 건 알고는 싶지만 등장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서 갑자기 art education이 왜 나오냐고요. 그쵸? 미술교육, 예술교육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있어서는 effect of, 누구의 영향이냐라고 했더니 창의적인 태도가 온 이하에 미치는 영향이다라고 해서 학업 성취 얘기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었던 상상력 이런 것을 좀 실현하고 발현하고 그러면 그게 창의력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 글의 주제에 있어서는
창의력과 상상력에 대한 개념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번에 2번까지 정리가 됐으면요. 2부에서 제가 맡은 6문제 여러분과 함께 쭉 훑어봤었는데요. 제일 큰 난관이었다라고 하면 21번에 있었던 밑줄 표현 있잖아요. 그게 조금 여러분에게 어려울 수도 있었을까? 나머지에 있어서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살짝 실수하는 것 같더라도 주어진 시간 내에 쭉쭉 풀 수 있을 만큼의 실력과 훈련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조명훈 선생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저는 4부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